네, 안녕하세요. 그리수학 831의 남덕원 원장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끝까지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초등부터 수능까지 준비해주는 학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이유는 우리 조암중학교 3학년 친구들, 뒤에 있는 거를 잘못 밟아도 넘어질 뻔했네. 조암중학교 3학년 친구들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시험 특징은 이런 거였구나. 그럼 다음 시험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봐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다른 학교 친구들은 요 학교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네. 나도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일단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그런 분석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단원별 분석표부터 볼 건데요. 보시면은 상난이도 문제가 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중상난이도 이렇게 하나 정도가 있네요. 나머지 서술형에서는 고난도가 나오지 않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객관식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술형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객관식 쪽에 있어서의 문제풀이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약간 팁으로 갖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서술형 빨리 풀고 객관식에 난이도 있는 문제로 뒤로 가서 이제 시간 분배를 하는 그런 공부 방법, 시험 방법도 좀 선택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밸런스 있게 좀 출제를 했고 삼각비의 활용 파트가 문제가 조금 배점이 났죠. 그래서 위쪽에 이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삼각비 활용보다는 삼각비에 치중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래도 뭐 골고루 나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별 문항 상세 분석표를 볼 건데, 문항수를 보니까 일단 15문제와 5문제니까 한 20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적중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암중 친구들에게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아주 정성껏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 학원에서 자료 준비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그 유형들과 도형의 형태들이 거의 유사했다. 그게 이만큼이나 많았다. 단 3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형으로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조금 잘 정리를 했다면 완전 똑같지는 않았어도 100점을 노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지만, 100점 받기는 그래도 좀 어렸었던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난도를 연습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아래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2차 함수의 평행이동 일반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해석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꼭지점하고 y절편 특수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잘 잡으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도형 문제나 이런 그래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내고 직관적인 도형의 상황을 이렇게 쓱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쉬운 풀이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공부를 여러 가지 풀이를 하고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선들을 이제 늘리는 건 많이 풀어봤을 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였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다,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서는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거를 대체해서 다른 부분을 구하면 이 부분의 각과 똑같은 지점의 어떤 동일각 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활용한 방법, 공식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 풀이가 모두 가능한, 이게 뭔 소리야? 도형으로도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내가 조금 시선의 그 시야가 적으면 풀이에 대한 어떤 루트를 하나하나밖에 못 보지만 그게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풀이가 여러 개가 보여. 뭐가 좋냐? 시험 시간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삼각형의 내외심 기본형 문제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한 문제,
뭐 기본형의 문제들이 거의 서술형에 이제 배정이 돼 있었고 우리가 이런 소소한 내용들을 조금 갖고 간다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고 내가 못 푸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시간벌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주요 출제 파트 2차 함수가 지난 기말과 중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중이 으악 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해봤던 부분이다 보니까 삼각비의 부분이 강조되어서 나 그래도 밸런스 있게 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특징은 변별력 있는 그 문제가 객관식에서 이제 나왔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와서 내가 고난이도나 조금 유형 중에 이제 좀 고득점짜리 연습을 좀 평소에 해놨다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술형의 기본 개념들이 이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만 나왔다. 서술형들은 여러분들한테 멱살을 잡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이라고 하면 약간 2개 정도 있었어요. 객관식 14번 고백골과 분배법칙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복잡하지 않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객관식 15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 삼각비, 뭐 시중에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쪼물쪼물쪼물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도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풀면 어디 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에 대한 도형의 넓이로 활용해서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도형이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은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문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어떤 나만의 능력치 상승? 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해서 도형 문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챙겨가면 좋겠죠. 그죠? 친구들 가끔씩 와가지고 막 잘난 척 하잖아. 너 이렇게 푸는 거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나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도형 문제나 그래프 문제 그런 거 팁으로 한번 좀 잘 챙겨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평입니다. 문제 특징은 객관식 마지막 2문제가 변별력이었고 나머지는 괜찮았다. 중 하나 한이다가 뭐야? 선생님 글을 읽을 때 조금 막 미리미리 읽어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중간에 글이 생략이 돼요. 이상한 소리였고, 중 하나 하 난이도의 문제가 많아서 유형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반복만 많이 하면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단원별 중요 유형들을 그냥 우리가 하나씩 잘 꼽아서 이제 공부를 하자. 학원 선생님이건 학교에서 선생님이건 여러분들한테 야, 요 유형 중요해, 요 유형에선 요런 거 중요해 라고 했던 것들은 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됐을 거다. 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게 이제 요 시험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성은 최근에 쉬운 경향으로 계속 그런 쉬운 기조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고난이도 내가 조금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 너무 고난이도 연습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유형을 많이 다량으로 연습하면서 고난이도 버리고 난 일단 90점 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과, 일반적인 정규 학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변별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소에 고난이도 연습을 해야 아까 전에 그 2문제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되면 이제 완벽하게 100점.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그거 버리고 나머지 일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코를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이런 출제 경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미 보고 다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음 시험 또는 우리가 남은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원이 출제가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을 준비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는 그리스학에서 자, 우리 분석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